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전쟁 협상 결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대비책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긴급하게 찍는 이유는요. 방금 그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전쟁 협상이 좀 결렬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걱정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됩니다. 정말 합의를 너무 기다리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 배가 한 20몇 척이 되는데 이 선원들이 정말 너무 힘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좀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 좀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미국 물가 지수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 지표를 보는 것은 연준이 이 금리 여부 인하라든가 인상 여부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늘 참고하고 많이 지켜보고 그런 자료들인데요.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엊그저께 나왔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지금의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의 길이에 따라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고요. 이 증가 수치는 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월 대비 0.9%가 상승한 수치고 그러니까 3월에는 요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휘발유 가격이 드디어 21%나 올랐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3월에 났으니까 3월 이후에 휘발유 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 대비 3.3%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라고 있어요. 요거는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러니까는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는 미국 물가가 괜찮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월 달에 음 석유값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가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 반대로 역으로 말하게 되면 3월 한 달만큼은 에너지 값은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입니다. 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그에 따라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요. 이게 이제 퍼센트로 이제 50을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뭐 좀 많이 위축됐다 아니면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22년이 언제죠? 인플레가 한 9%까지 올라갔을 때 50.0%로 역대 최저치였는데 4월에 예비치가 나온 걸 보면 47.6%로 굉장히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 소비에 대한 심리 지수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 주식하시는 뭐 전문 분야 이쪽이 아니라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흐름만 알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를 뭐 꼭 일일이 뭐 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참고는 하는데 결국 이거를 해석을 해 보면요. 쉽게 말해 드릴게요, 쉽게. 쉽게 말해 드리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3월 한 달만큼은 에너지 가격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 에너지 가격.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지금 협상이 돼 버리면 저도 바라고 협상이 잘 타결되면 끝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타결이 되면 향후 물가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길어지게 되고 악화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이 돼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정말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물가는요. 서서히 전가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오른 물가는 전혀 좀 서서히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미 4월 한 달로 전쟁이 접어들고 있고 전 세계가 물가의 신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달에 끝나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LNG 카타르 시설이 파괴돼 가지고 복구하기도 힘들고 그동안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지금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기조로 가는 겁니다. 금리 인상. 자, 가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게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죠. 당연하죠. 뭐 기업이 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당분간에 주식 시장의 주가가 뭐 특정 주식은 올라가더라도 대부분은 좀 멈춰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안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좀 힘든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은 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플레 해지 기능.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특정 부동산은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가격 반영들이 다 가서 최종적으로 꽂히는데 가격에 꽂히는 데가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 그게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지금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가격. 만약에 전쟁이 5월, 6월 정도로까지만 되더라도 물가 반영 이래 가지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높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그 시대를 맞이하는 거냐? 지금 나가서 밥 먹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점심가라든가 이런 거가 이거에 다 뭐 거의 한 2배 정도? 이 정도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죠. 누가 지금 뭐 이렇게 일을 벌였냐 안 벌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인플레는 정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돼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위축이 되고 당연히 한 11월 월이나 연말쯤에는 사람들이 대체로를 찾습니다. 대체로를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회 항로라든가 이런 거를 찾긴 찾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좀 영상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부동산의 가치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어 인플레로 인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이는 가격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집값 상승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 가지고 정말 악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추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돈을 더 지출해야 될 것이고 그럼 또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흘러가게 된다. 전쟁이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타결돼 가지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적에는요. 부동산, 주식 시장이 둘 다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꼭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한 1년 짧게는 1 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엔 또 경기가 좋아지는데요. 이 1 년, 2 년이 주식 시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지만 부동산은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금리가 완화됐을 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좀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집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하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30 세대 분들이 어떻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정부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부는 집을 사지 말라는 그런 방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만큼은 서울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꼭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너무 주식만 몰입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비트코인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을 어떻게든 간에 마련해 보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고 찾아본 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은 것이지 항상 하는 쪽으로만 몰빵하게 되면 자산의 형성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플레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 보시고요. 요 나머지 부분들은 구독자님들의 판단이시겠죠. 집을 뭐 보유한다든가 판다든가 더 산다든가 뭐 이런 거는 각자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더 좋은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